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원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구정 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2023년 한 해 동안 격려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023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도 2024년 새해 더 큰 소망을 품고 더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어고자 하는 처음 마음 그대로 주민분들과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드리며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도봉구와 정부 등에서 발송되는 긴급 재난안전 문자는 한글을 기본으로 하는 문자로 전송되고 있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해자나 지적 장애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기본 한글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문해자, 지적 장애인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문자, 즉 이미지를 통한 긴급 재난안전 문자 발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30일에 우리는 기상청으로부터 재난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시 지역에서 진도 4.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안전 안내 문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급격한 기온 하강을 알리는 한파주의보 안내 문자, 도로의 결빙을 인한 미끄럼 사고주의 안내 문자, 강풍이나 돌풍이 심하게 예상되는 태풍 대비 안내 문자, 장마 등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출입 제한 안내 문자, 논란이 있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자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 가운데 다양한 위험과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안전 안내 문자를 국민들에게 수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다양한 위험에 대해 미리 대비하며 적절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안전 안내 문자 혜택에서 사각지대로 벗어나 있는 국민들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민들에게 보내지고 있는 다양한 안전 안내 문자, 재난 문자 등은 모두 한글을 기반으로 하는 문자, 즉 텍스트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에 익숙한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한글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과 문해자, 또 문자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 장애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한글로 안내되는 내용을 외국인의 경우 영어로 자동 번역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일부 그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여 그 뜻이 곡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인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미처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문해자의 경우 문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지적 장애인의 경우입니다. 지적 장애인 중 한글 자체를 읽을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문장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문자로 전송되는 재난 안전 문자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재난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 안내하는 안전 안내 문자가 문자를 기반으로 해서 그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에게 안전 안내가 되지 못한다면 이런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누려야 하는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별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3조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이 글자를 모르거나 또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형태로 재난 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차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문자로 이해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재난 또는 위험 상황에 대한 안내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 방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텍스트 기반으로 국민에게 재난 경보를 전달하는 서비스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어 왔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최근에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말기에 재난 종류에 대응하는 이미지를 저장하고 재난 문자 메시지에 이미지를 포출하여 알려주는 특수 문자를 사용하여 알려주는 방식으로 재난 이미지를 표출하는 펌웨어 기반의 재난 문자 서비스 방식을 제안하는 논의도 있기도 합니다. 또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안 대체 의사소통 방식의 그림 상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은 ACC라고 표현하며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보완적이거나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문자로 이해가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그림이나 상징으로 문자를 대신한다는 뜻으로 상당 부분 문자를 대체하는 그림이나 상징이 개발되어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나 상징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 주변의 다양한 안전 안내 표시판이나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문자를 활용한 위험지역, 대피소 등을 표시한 안내 표지판도 그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지역, 대피소 등을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을 활용하는 것처럼 문자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그림이나 상징 문자로 안내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렇게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나 상징 문자를 활용하여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는데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해다 장애를 이유로 안전 문제에서 차별받지 않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갖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 판단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봉의 뿌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발 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지역 경제를 견인할 대규모 기업이나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도봉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그나마 도봉의 산업을 받쳐온 것은 오래전부터 지역의 뿌리 산업으로 자리 잡아온 봉제 산업인 양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우리 도봉구에 자리 잡게 된 양발 산업은 시대의 흐름과 지역의 변화, 경제 흐름의 변화 등으로 많이 쇠퇴하였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양발 생산량의 40%를 책임지고 있는 도봉구의 뿌리 산업임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봉구의 지역 경제를 바치고 있는 뿌리 산업인 양발 산업이 점점 더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규모 물량과 가격 경쟁력으로 치고 들어오는 중국의 시장 장악력에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도봉구 양발 산업의 미래가 어둡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에 도봉구의 뿌리 산업인 양발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봉구 양발 산업의 집적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약 200여 개의 소규모 양발 공장들이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 양말 공장 대부분은 큰 업체의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OEM 방식으로 양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공장으로 작업 환경도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몇 년 전부터 우리 구는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이 아닌 임시 방편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 다양한 양발 디자인을 적용시켜 보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봉 양말 그림 공모전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다양한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도봉구 양말 산업 공동 브랜드도 개발하고 양말 판매 지원센터를 통한 공동 판매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발 산업의 집적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도봉구에 양발 공장이 자리 잡게 된 이유가 저렴한 임대료와 양발 산업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협업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도 다수의 양발 공장은 소규모 영세 업체라 장비의 교체와 공장의 규모 확대가 어렵고 자체 디자인과 판매는 생각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구 차원으로 영세한 공장을 한 곳으로 또는 권역별로 모으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영세업체의 지출을 줄이고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집적화하여 모여있는 곳에서 공동 브랜드와 디자인 개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원자재 공동 구매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 양발의 집적화는 공동의 창구를 이용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공동 판매와 바이어 상담, 주문량에 따른 공동 작업과 작업 분배, 공동 납품 등으로 더 많은 주문과 납품, 판매가 용이해질 수 있는 이점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하다면 작업 환경도 개선되고 스마트한 첨단 장비도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까지도 설립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형 모델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장기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구딜스토어의 확대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0여 년 전 구청 앞 가건물에 입주한 구딜스토어는 기부와 리사이클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공익형 사업장입니다.
또한 공익형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한 이유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혜적 복지만으로는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자립생활을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고 그 공적 비용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1902년 미국에서 에거드 헬름스 목사가 이민자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기증품을 수선하여 저렴하게 판매하기 시작하여 1930년 전쟁 이후 장애인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델이 구딜 스토어입니다. 이 미국 모델을 가져와 수익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2011년 송파의 첫 번째 문을 열고 바로 2013년 도봉의 두 번째 사업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봉구에만 도봉점과 창동점 두 곳을 운영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로 제공하는 장애인 50여 명과 포함한 비장애인까지 함께 일하는 사업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익형으로 수입을 높여 장애인 고용을 더 늘리고자 하여도 시장 수요에 따른 한계가 있어 도봉구에서는 더 지점을 확대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더 늘리고 수익형 모델을 확대하고자 하여도 도봉구 내에서는 두 곳의 지점으로 충분한 상태이며 구딜 스토어가 없는 인근 자치구의 사업장을 개설하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근 자치구의 지점을 개설하고자 하여도 행정적 제약으로 확대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호소하였고 그걸 듣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각 자치구별로 행정적 경계가 있으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행정적 경계가 더 좋은 기회를 막는다면 우리는 매우 편협한 활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의를 통해 기존의 도봉구 사업장을 광역형 사업장으로 하여 인근 자치구의 사업장 개설을 지원하고 각 사업장이 안정화되면 다시 각 자치구별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행정의 경계나 수익금, 예산, 지원 등의 경계로 협소하게 판단하고 막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으로 서울시 자치구 간 범위, 지원 방법, 기간 등을 협의하여 공동의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창동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내 구립 어린이집 유지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선도지역 중 쌍문역 동측 지역에 위치한 구립 창문 어린이집은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이 있는 지역의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정원 80여 명에 보육교사 12명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으로 창일동 주택가 지역에서 오랜 기간 영유아 보육 사업에 헌신한 어린이집입니다. 현재는 서울시의 모아 어린이집 사업에 참여하며 인근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과 함께 공동의 보육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창일동 주택가 지역의 보육을 선도하고 있는 모범적인 어린이집으로 주변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에게 매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어린이집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상황으로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소문으로 주변에 번지고 있어 아이를 보내고 있는 지역 학부모와 아이를 보내야 하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특성상 공동주택 아파트가 아닌 일반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로서 예전에 비해 미취학 보육아동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지구로 확정돼 이후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보육 수요는 급격히 증대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합화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구유재산인 구립 어린이집의 매각 청산 소문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는 LH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세대수에 맞는 어린이집을 필수로 건설해야 되기에 공공시설 중 한 부분을 어린이집으로 일정 기간 할애하면 되는 현재 도봉구의 소유인 어린이집은 현금 정산하는 게 더 사업에 편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구유재산을 유지하고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하는 게 지역 주민들에게 더 안정적인 보육서비를 제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2025년 이전에 사업 진행 시기에 맞춰 어린이집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대체 보육시설 마련과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이 완성되어 아파트가 세워진 이후 구립 어린이집의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진 단지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하고 구립 창문 어린이집이 계속 운영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과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아쉽게도 2023년도 보름 여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오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